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SK 이노베이션 울산 CLX에서 근무하는 손병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앞서 권 교수님께서 그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업장에서 직접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대응하고 기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례를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제 스마트 플랜트라는 그 진화 과정을 보면은, 과거에 1세대에서는 저희들이 공정 제어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로 넘어가면은 그 APC라 해서 APC 컨트롤이라는 2세대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설비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하게 됐죠. 그게 이제 2세대가 되고요. 3세대로 넘어오면은 저희들이 또 생산 관리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생산 관리 시스템 도입되고, 그리고 이제 릴라이빌리티 프로그램이라는 걸 도입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와서 SH 관리라는 시스템이 이제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세대고,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 플랜트라는 그 도입을 각 사업장에서 개별 사업장에서 도입하면서 진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스마트 플랜트 관련된 컨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ICT 기술과 융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런 분야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고도 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활용 사례를 저희들은 실제 사업장에서 하는 사례들을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프로덕션에 관련된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프로덕션에 관련된 사례. 두 번째가 릴라이빌리티, 설비에 관련된 보존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들이 이제 제가 사실은 직접 그 과제도 하고 있는 SH 안전보건 환경에 관련된 분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기업들의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사업장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스마트 플랜트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항목별로 보시면은, 프로덕션에서는 그 스마트 공정 운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릴라이빌리티 측면에서는 그 회전기기 예지 정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하게 되고, 밀폐 공간에서 많은 사고의 위험이 있는 밀폐 공간에서 무인가스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스마트 공정 운전 프로그램입니다. 과거에는 보시면은 공정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디세스 시스템에서 개별 컨트롤 로직으로서 컨트롤됐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공정 설비에 이제 트러블을 사전에 워닝 시스템을 주고, 그리고 또한 운전 변수들에 따라서 오토 오퍼레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걸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 과정에 스마트 공정 운전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들은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 워닝 프로그램과 공정 오토 프로그램을 이제 접목해서 공정 설비의 이제 예방, 그리고 릴라이빌리티를 향상시키고, 또한 이제 신속한 그 공정 트러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하고 생산 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프리워닝 프로그램 시스템을 보시면은, 과거 이제 저희들이 17년도 정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공정 트러블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그리고 설비 트러블을 또 사전에 인지하고, 주요 공정의 그 파라미터나 실시간을 모니터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솔루션 기반한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그 알람을 사전에 우선적으로 알람 관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또 프로세스 변수 변동을 실시간으로 예측해가 분석한다는 거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사전에 프리 워닝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공정 오토 오퍼레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 대부분 석유화학 그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피드를 받아서 다양하게 오퍼레이션 되기 때문에, 그게 그런 과정에서는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원들의 의지를 해서 그분들의 노하우나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는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분들의 혹시 휴먼 에러라든가 기타 그런 그 트러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 가동 정지 작업 표준이라든가, 그리고 유경험 있는 노하우 있는 운전원들이라든가, 그리고 운전 변화 시에 이제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트러블을 사전에 해서 특정 공정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오토 오퍼레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함으로써
프로그램 동작 시 이제 생산 로스가 없이 공정을 뭐 스위치를 한다든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공정 오토 오퍼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비에 관련된 릴라이빌리티 측면에 보시면은 기계 회전 기기의 예지 정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화면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에는 사람의 데이터 분석을 해서 기계의 진동이나 여러 사고들을 사후 분석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스마트 이제 PDM을 해서 사전 조치, 회전기기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를 함으로써 설비의 릴라이빌리티를 확대를 할 수 있고 더더욱이 휴먼 에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것도 릴라이빌리티 측면에서 보시면은 최근에 그 드론을 이용한 여러 가지 뭐 택배 업무도 진행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설비의 화학 공장에서 드론을 이용한 설비 검사에 저희들은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람 접근이 어려운 부위라든가 그리고 보시면은 보안 순찰 활동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에머전시 상황을 이제 사전에 파악해서 초동 조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접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적용 가능한 것들은 드론에다가 고화질 카메라와 줌 기능을 설치하고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가스 디텍터를 설치하고 GPS 항법 장치를 설치를 해서 설비에 다 관련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설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보시면은 고공부위나 부두 해상 설비의 검사 그리고 육상 해상의 보안 순찰 그리고 또 에머전시 상황에 활용한다는 거죠. 석유화학 장치 산업에는 보시면은 많은 설비들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고도의 높은 상황이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후레아나가 히타 스택이라든지 고공 배관이나 후렌지 관련된 그런 쪽에 CUI나 그 CPC 관련된 이런 검사들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해중로나 기타 에리아가 넓은 데에 그런 공장 지역에 대한 보안 순찰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부두 쪽에는 사람이 일일이 접근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위에 대해서는 부두나 해상 배관에서 파이프렉 검사 같은 도 드론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타 보시면은 이제 에머전시 상황이 됐을 때 대응을 하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건 이제 SH 관점입니다. 그 안전보건 관점에서 보시면은 스마트 워크 퍼밋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시면은 그 사람이 페이퍼로 그 워크 퍼밋을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 효율이나 세프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그런 모바일을 활용한 작업 허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오프라인으로 수행하던 작업 허가증 관련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온라인과 모바일을 적용해서 발급하고 점검하고 해 나간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 워크 퍼밋으로 보시면 허가 요청과 작업 수행 전 안전 조치, 온라인 허가, 기타 작업에 대한 수행을 진행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작업 허가증을 이제 발행할 때 사실 실제적으로 페이퍼로 하면은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대기 시간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업 허가 발급 시간을 단축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효과들을 보시면은 뭐 허가 단지 정비 작업 시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페이퍼워크에 대한 업무 최소화할 수 있고 현장의 업무 비중을 좀 조금 확대할 수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 그 DB화를 해서 안전 관리 업무를 또 개선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워크 퍼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보시면 또 글로벌 탑 티어에서는 뭐 이러한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장에서는 이제 그 스마트 워크 퍼밋을 최초로 적용해 가지고 지금 활용해 본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과거에 이제 페이퍼 워크 퍼밋을 작성할 때는 뭐 이동 횟수, 이동 대기 시간, 동시 업무, 허가 오류, 소요 시간, 작업 시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뭐 이동 횟수가 12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작업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대기 시간도 한 30분 이상 소요되고 뭐 동시 업무는 사실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 퍼밋을 도입하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작업의 효율뿐만 아니라 작업 시간 단축에 관련된 거 해서 인력에 대한 로스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소요 시간과 작업 착수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줄일 수 있고, 프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발급 요청을 이제 설비 메인트런스 부서에서 해서 발급팀의 작성 뭐 점검을 해서 이제 조정실에 가지고 옵니다. 오면은 그 내용을 현장 확인하고 작업 수행 점검, 교육 이런 형태를 대부분 이제 그 스마트 패드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플랜트를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뒤쪽에 이제 우리가 향후에 더 확대하고 개선할 부분을 뒤쪽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은 그 밀폐 공간의 유해가스 감지 시스템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많은 이제 반응도 없고 각 사업장에서도 도입해보고자 문의가 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밀폐 공간 내에 실시간 유해가스 측정 및 무선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 관리를 이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밀폐 공간 작업 시 감독관, 사업장 내의 작업 감독자들이 이렇게 측정을 하고 안전 검사를 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전기 보수 작업이나 이럴 때는 많은 밀폐 공간이 있는 공간에서는 이 안전 감독관이 현재 법령상으로는 관리 감독자가 측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 감독자의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 부분들이 용기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가 되는데 이 관리 감독자들이 측정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의 지연과 작업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여기는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만 과거에 그 수작업을 할 때는 2시간 또는 4시간마다 측정을 한다는 거죠. 깨서 측정을. 그거는 현재 법령상으로 휴게 시나 점심 식사 후에 측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그 간격 안에서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여기서는 로다 통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 관리 감독자들이 그 수치를 계속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효과적으로 이래 보시면은 정성적인 효과로 보시면은 뭐 당연히 인명사고를 줄여야 되겠죠. 최근에 보시면은 밀폐 공간의 사고가 뭐 수도권 근처에서도 뭐 3명이 동시에 사망했던 그런 사고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실시간으로 알람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인명사고를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보건 분야 이제 스마트 플랜트에 관련된 기반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작업자들의 현장의 위치 추적도 됩니다. 그러면 이 작업자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갔는지를 구글 맵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조만간 더 진화 발전되리라고 보고요. 또 정량적인 효과로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측정과 이 측정이 2시간 또는 4시간마다 측정을 하는데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된 업무가 경감이 되고, 또 대기 시간이 관리 감독자가 해당 압력 용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하기 때문에 측정 시간이나 기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단축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저희 사업장에 관련된 그 스마트 플랜트로서 진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이 내용들이 현재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향후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스마트 퍼밋에 보시면은 실제로 스마트 퍼밋을 100% 이용하려면은 일부 어느 정도에 대한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법규나 절차 그리고 온라인 업무에 대한 최적화 개발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 워크 퍼밋에는 업무가 좀 정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밋 첨부 자료에 대한 활용도가 좀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퍼밋에 첨부해야 될 서류들이 예를 들면 위험성 평가에 서류가 첨부돼야 된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은 그 시스템에서 첨부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또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위험성 평가의 결과서, 작업 위험성 평가의 결과서는 어떻게 활용들을 할 건지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드론에 관련된 걸 보시면은 실제로 그 석유화학 단지나 일정 특정 지역에 가면은 드론은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업장에서 설비의 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지 구역에 대한 게 조금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에 가장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드론이 그냥 방폭 성능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폭 관련된 내용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착된 센서, 배터리 성능, 뭐 기타 이런 것들도 고도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이거는 있습니다. 드론이 이 건물에서 몇 미터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인트락을 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는 게 예를 들면 10m든 20m든 걸고 나면은 그 디테일하게 측정해서는 조금 허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드론에 더 정교화가 돼서 거기에 대한 로직이 뭐 5m 안팎이라든지 뭐 그렇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여기에 관련된 그 카메라 성능들을 더 업그레이드된 걸 하면은 자세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드론 조정하는 업체들에 대한 게 무분별한 것보다 더 정교한 조정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의 또 발굴도 또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공정운전 프로그램은 이제 생산 관련된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고도화를 낸 이제 비용도 이제 축소해야 되고 비용이 조금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사업장들은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운전은 교육을 통한 이제 전문 기술 인력에 관련된 확대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주요 사업장의 대상 공정이 이제 확대가 돼야 될 부분. 그리고 밀폐 공간 이제 가스 감지로 보시면은 그 현재 밀폐 공간의 가스 감지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지휘자는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관리자들이 측정할 수 있고 첨단 기술의 IoT 기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에 좀 반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밀폐 공간의 무인 가스 감지기도 방폭형과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장은 방폭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방폭형과 비방폭형 구분해서 그렇다면 뭐 서울시에 정화조 작업을 한다 이런 쪽은 비방폭형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많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이원화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통신에 관련된 로라 통신을 이용하는데 그 통신망을 좀 더 확대해서 대부분 사업장에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지금 코로나 시대고 또 IoT 기술을 접목한 실제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또 많은 활용이 앞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